에피소드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검사로서의 정체성 못 찾은 거죠. 뭐 내가 누구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상을 정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에서는 피의자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자 고소인의 변호인이 누군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죠.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달라지고 제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저항을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엄격한 위계 질서,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그 무거운 공기가 느껴져요. 내가 여기서 부장검사한테 이렇게 대들면, 내 의견을 개진하면 앞으로 나의 회사 생활은 끝이다라는 네.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상적인 검사. 네.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게 행동에 습관이 붙다 보면 네. 남들이 보기엔 거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놀라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뭐 가령 건 땡땡 차장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네. 평검사를 불러서 이 사건 왜 기소를 해, 불기소를 해 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를 받고서 형님 네. 담당 검사가 있는 상황에서 형님 지금 주임검사 불러서 잘 시키고 있습니다. 아우 씨. 그런 거. 근데 그 형님이 무슨 형님일까? 정관 변호사, 검찰 정관 형님일까? 스폰서 형님일까? 그 자리에서 밝혀진 바는 없고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을 하다가 그때 강등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레이스 백화점을 인수한 김땡땡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형사모. 예. 형제를. 예. 그 고위 공직자들 재력가들 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모임의 회원이셨고 청탁을 수사관에 하다가 검사장에서 강등이 되셨어요. 근데 그 강등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셨는데 그 취소 소송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내가 특정인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 나를 검사장으로 임명해준 이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봤는데 안에서 네.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은 봤는데도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 진짜 경악스러운 금치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제가 그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봐서 분명히 청탁을 하고도 남을 뿐이고 강등이면은 너그러운 건데 사실 수사받고 기소되고 직권남용 이런 걸 기소되셨어야죠. 근데 너그럽게 강등을 해줬는데 이걸 취소 소송을 하면서 저런 인터뷰를 또 언론에다 하고 근데 그때는 막 분노를 했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많은 사람들하고 견주어 보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예. 비교죠. 그리고 검사들이 대부분 이들이 생각하는 특권의식 그런 것들이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죄 있는 사람이면 기소하면 죄가 되는 거고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법의 잣대로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소해야 되는 사건을 봐주고 사건을 엮어서 기소하고 이러다 보면 막 혼란해지죠. 진짜 법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2005년도에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줄여서 사개추위에 계셨던 검사 얘기예요. 그 검사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였는데 그 부에 이제 성매매 전담 검사가 있었어요. 성매매 사건을 올리면 그 부분은 이제 성매매 사건 이제 결제를 하고 본인 성매매를 하러 가. 저녁에? 네. 진짜 어떻게? 네. 그 스폰서가 이제 질파원하게 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뭐 평검사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그런 부적절한 말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성매매 전담 여검사는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네. 진짜. 나 그 여검사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 검찰 전담 변호사가 서울에서 원정 사건을 와요. 부산으로 해서 이제 그 부장 검사하고 아는 사이니까 제가 이번에 잘 접대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데로 잡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해운대 근처에 아주 좋은 횟집에서 일단 밥을 먹은 다음에 거기 해운대에 오션타워라는 빌딩이 있대. 이영복, ACT 사건으로 유명한 그 이영복이 갖고 있는 빌딩이고 그 지하에 오션 룸사롱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가서 검사들이 놀고 있는데 이영복이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이영복이 아이고 검사님들 편히 놀고 가십시오. 제가 아이고 모시겠습니다. 원정 그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는 이 사람이 내가 낸다고 했는데 뭘 이래. 둘이 옥신각신 막 실랭이 하고 전혀 지갑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낸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낸다고 그런 예.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무슨 악취인지 모르겠는데 여검사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유흥접객원 분들이 싹 들어오고 초이스를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딱 한 번 가봤구나. 무슨 너무 솔직하시. 근데 이제 초이스를 하는데 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외모 이런 걸 보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부장 검사가 첫 성경험, 좋아하는 체위, 가장 최근의 성경험을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슬프게도 그 유흥접객원의 다수가 첫 경험이 강간. 네,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끌려가서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당하는데 그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진짜 그 여검사 진짜 뭐.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부장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기획검사한테 찾아가서 바꿔주세요. 부장을 바꿔주세요. 그 검사가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여검사가 용기를 낸 거지만 뭐 처벌을 해달라거나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거나 예, 네. 뭐 아니면 감찰을 해달라거나 여기는 생각도 못 미치고 예, 부장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가 참아라. 그러니까 다 공범인 거죠, 남자들은. 네가 참아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검사들을 도대체 왜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이코라서 그냥 예상하건데 네. 왜 아니, 그런 자리에? 그래서 그 부장 검사가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이게 사법제도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그 검사님 성대모사를 할 줄 알아요. 그 검사님 어떤 검사? 누가 한거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네, 검사. 네. 아니 사계추에 들어간 부장 검사님이 아니면은 그 여검사님. 여검사님 아, 들어보세요. 위험해요. 아마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황금어장이 될 겁니다. 똑같죠. 아니, 똑같죠. 네. 그냥 대표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잘라주세요. 그런데 그 네. 뒤에 얘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주세요. 2013년인가 14년에 네. 14년 15년 아무튼 14년 15년에 그 여검사가 내부에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이런 부장 검사도 있었고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익명을 올렸는데 나중에 안택은 그 성추행 조사단의 단장님이셨던 여검사 그 당시에 의정부 지검장이 그 글을 올린 여검사를 불러서 이 글 내려 명예훼손 되는 거 몰라? 라고 합니다. 야, 씨. 지금 한동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이 별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편집국장. 네. 빨간 펜 선생님. 빨간 펜 선생님. 밑줄 쫙.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
어느 뉴스, 어떤 뉴스를 던져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어떤 매체에 어느 시기에 던져줄 것인가를 아주 적절하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 뉴스는 주로 JTBC에 던져줬어요. JTBC가 타블렛 발견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관한 거는 그 채널A, 동아일보에 주로 던져주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선별이 좀 돼 있을 거잖아요. 네. 아주 친하고 네. 또 검찰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드나들 텐데 네. 그냥 얘기를 한대요. 자료를 쭉 펼쳐놓고 책상 위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좀 오래 걸릴까요? 이러고 한 30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받아 쓰라는 거지. 아, 예, 그런 식으로 흘려준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검찰에게 얼마나 그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던져주는 특종의 레벨이 다르고. 이야.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형법, 형사소송법 지식을 잘 갖춘 경우가 드물거든요. 가르쳐도 주고. 뭐 전날 기사 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아 이렇게 이런 톤이 더 좋지 이러면서 빨간 펜 선생님도 해주시고. 그러면 주로 저녁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잖아요. 기자들하고 검사들하고. 그럼 돈은 누가 내요? 또 스폰서들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었대요. 항상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네, 소통의 제왕. 그래서 편집국장 이런 아니 언론사에 들어가지 왜 그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예. 룸살롱 얘기 나와서 관련돼서 그 술접대에 관련된 사건이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김봉현 아, 스타 예, 모빌리티 예. 기자 TBC에 폭로한 예. 나왔어요. 예. 네,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사팀이 결과를 냈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그 고소를 구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소. 예. 네, 근데 총 5명인데 5명인데 3명의 검사가 있었다. 그렇죠. 3명의 검사가 있었고 총 530만 원 정도가 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는 쓰인 게 아니냐라고 네. 나오는데 그 관련된 폭로가 나올 때 검사들이 계속해서 부인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 안 차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술접 때 예. 사실 그 안에서는 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그런 검사님들은 이제 이름을 불러줘요. 일이잖아요. 나의엽 검사님. 아, 네, 나의엽. 네, 많이 들어봤다. 유효재 검사님. 유효재.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렇구나. 근데 검사들은 예. 자기네들이 사건을 파면 팔 수 있고 덮으면 덮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일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대요. 그러니까. 뭐 김학의에 네. 대해서 아이고 김학의인지 모르겠다. 저 그랬잖아요. 근데 네. 김학의도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이렇게 변호사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해부 같은 심사위원회에 붙여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검찰만 그 사진을 파악할 수 없는 불상자라고 해서 그게 초상권이 없는 영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회의에 들어가셨던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김학의가 와서 장문에 이제 해명서를 내고 그것은 정말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기는 너무나 큰 모함을 받고 있고 변호사 등록증이 나오면 이렇게 변호사 등록증과 배지가 나오면 그걸 어머니 묘에 갖다 바치면서 술 한잔 올리고 싶다. 이런 띠떼기.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니 자기 엄마를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면서 믿어줄 뻔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잠깐 나가게 하고 김학의 씨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김학의 맞다고 내가 봤는데 맞다고. 외모는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노래 사랑의 미로를 부르신다면서 그럼요. 사랑의 미로를. 사랑의 미로가 18번이래요. 예. 외모는 비슷할 수 있지만 목소리하고 18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그렇지. 김학의가 맞아. 예. 근데 그 김학의를 처음에 수사했던 그 부장 이름 기억하셔요? 관련된 사람. 청주 상당구에 국회의원 나왔었던.
아, 누군가요? 윤갑근. 아, 그 시사 방송을 하면요, 네. 되게 많이 알아요. 아, 저는 공부를 많이 강혜호는 2차였나요? 예, 그렇죠. 아, 저는 윤갑근이 그 검사였는데 불기소 처분을 아. 했었고, 예, 그랬죠. 강혜훈 씨는 네. 여검사를 성추행해서 잘리게 됩니다. 아, 여검, 예.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예. 자기 부에 속한 여검사를 추행을 해서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면직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검사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그게 자기 징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일단은 그분을 청사에서 쫓아내긴 했는데 뭔가 사무착오로 그 아이디 카드를 돌려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주차장을 통해서 그 여검사 방에 들어와가지고 야간에 합의해줘, 합의서 써줘 이러고 그 여검사가 우리 검사님들 이러십니다. 야,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게 그 지난 국정감사에 이제 윤석열 검찰 우리는 검찰청장이라고 불러요. 뭐 대검찰청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그 윤석열의 우리 그 깨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상당히 또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보면 본인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했어, 수고했어, 정말 정권에 대항하는 강골검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술 먹으러 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지, 그리고 뭐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방금 전에 책상 쳐놓고 제가 언제 책상 쳤습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경악을 하고 진짜 털이 쭈뼛쭈뼛 선 게 뭐냐면 때려주겠다는 말을 썼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윤석열의 표정이 어땠냐면요. 뭐가 잘못됐지? 때려주는 거 맞는데? 완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게 자기들은 평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부하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사실 그렇죠. 상당히 그 조직적인 문화를 그의 어떤 부하라는 표현에서 다 밀어볼 수 있는 부분. 그게 200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홍경영 검사실 강력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암장 살인 사건을 네. 계속 한 몇 년간 쫓아왔나 봐요, 그 검사가. 그래서 뭐 조폭들 중에 의심되는 사람들을 해서 뭐 자백을 받으려고 이제 밤낮으로 이제 뭐 유공 뭐 무술자들인 이제 수사관들이 뭐 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더 놀란 얘기가 있어요. 거기 검찰청에서 고문을 하면 복도에 그 소리가 안 울려 펴지겠습니까? 그렇겠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비명의 8층인지 비명의 9층 이러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장검사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점심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진짜 아침에 가보면 과간도 아니야. 때리는 애들은 때리다가 지쳐서 뻗어 있고 맞은 애들은 맞다가 지쳐서 뻗어 있고 어떤 날 가면 소파에 둘이 껴안고 있다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작작하라 그랬는데. 진짜 여기 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는 더럽고 추잡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그 부장검사가 회한도 없이 3회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초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초면인데 그 인사동에 2차를 간 거예요? 2차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1차는 강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역술가. 그렇죠. 네, 그거는 있죠. 그 역술가가 대동했죠. 홍석현 회장에게 이 사람은 아니다? 기운이 맑지가 않고 탁합니다. 그 대답까지는 못 들었네. 네, 그러니까요. 그 대답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사람의 기운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운이 아니다. 멧돼지. 지금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MBC 해직 기자분께서 그 취재한 내용은 1차를 강남에서 나 또 고소당한 멧돼지. 아니 이상호 기자께서 이상호 기자에 의하면 논평하면 돼요. 의하면 강남에서 아주 고급 술집에서 술을 1차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 한 잔 더 하러 가 이러고 인사동을 왔대요. 왔고 근데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거기가 공개적인 자리라서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거의 파장 분위기였고 주인만 있었고 홍석현과 윤석열 그리고 또 불쌍의 여자 두 분 네. 이렇게 미팅하는 것처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스타리나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왜 도대체 노래를 불렀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 현장에서의 소위 이제 미팅 사이 그 안에서 네. 본인의 어떤 능력, 자기자랑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좋았지. 일단 1차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아내인 김건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윤종현이 뭐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얘기하다가도 뭐 호텔 캘리포니아 부르고 뭐 어쨌든 제 역술가가 저 사람의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 얘기까지는 또 못 들었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자, 멧돼지는 국민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예, 덫을 넣어서 잡나요? 아니면 뭐 창으로 잡나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비직제죠. 검사로 발령을 안 내줘서 그것도 비직제죠. 감찰정책연구관. 연구관이니까. 예. 예, 검사로 발령을 내줘야 기소도 할 수 있고. 예,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내줘야 피의자를 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잡아넣을 수가 있는 자, 거죠. 누가 안 내주고 있죠 지금? 조난관 차장이 안 내주고 있어요. 아, 조난관 차장하고 윤석열이 안 내주고. 윤석열이. 예. 아 씩씩하시다 우리. 시원합니다. 그 시민분들께서 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기소청, 뭐 기소처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검찰 조직을 완전히 거의 와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뺏어야죠. 그렇죠. 검수완박, 수사권 완전 박탈시키지 예. 않나.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결합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일과 같이 맘먹고 기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이걸 한번 다른 데서 검토를 받으면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했는지, 뭐 기소할 만한 건인지, 재질이 중대한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결합돼 있으면 그냥 뭐 표적 수사, 현미경 수사 해서 한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에서처럼, 그러니까 곽영욱 사장의 다른 죄들을 봐주고 우리 이거 협조해주면 봐드리겠습니다라는 게 가능하죠. 사실 제가 검찰 들어갔을 때 들은 놀라운 얘기는 뭐였냐면은 어떤 특수부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서 아이고 뭐 제가 A, B, C, D 있는데 A, B만 입건하고 C, D는 봐드릴게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놈의 인지수사. 네,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그 검찰청에서 뭐 몇 손가락 들게 예쁘다 하는 여직원이 그 검사실 여직원이었는데 이제 뭐 원래 처 계시고 그 두 집 살림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딜을 피의자하고 딜을 해서 제가 CD는 빼드립니다. 인지보고서 안 써드립니다. 이야, 그게 다 돈이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형태를 띠면 CD 봐드릴게. 이거 우리가 여기 이 제에 좀 협조해줘. 뭐 그게 줬다고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줬다고만 해. 예, 줬다고만 해요. 그게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 그리고 2차 사건, 그리고 라인 뭐 유시민, 예, 그 신라젠에서 유시민, 그리고 라임에서 강기정,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유서가 깊은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정말.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권이 없으면 그런 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죠. 그렇죠. 그게 수사권은 그러니까 표적 수사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관 변호사, 정관 변호사의 힘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현직은 털고 전직은 돈을 벌고 네. 현직은 열심히 털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맞아요. 쓰시고 다녀야죠. 그래야 전직의 그 밥벌이를 마련해 줄 수 있죠. 이번에 아름다운 그 콜라보죠. 네. 네. 아름다운 콜라보. 네. 네. 그리고 최강욱 대표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현주 변호사님의. 최강 대표, 제가 이거
짓궂다. 멋지신 분이죠. 말을 너무나 잘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시원시원하시고 좀 너무 이제 정치인 같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울컥하는 걸 막 기자들이 뭐 또 아닌 질문하면은 막 째려보고 그게 보이죠. 그렇지. 그 정치 우리가 보는 정치.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만나본 경험은 참 솔직하시고 담백하시고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사위 국감에서 또 김진애 의원이 활약을 하셨던 이유가 전혀 정치인 같지 않은 캐릭터, 예. 워딩인 거지. 그런데 또 윤석열의 자존심을 상당히 긁은 거거든. 아까 자존심 상해서 기소하고 그렇죠. 파보고 뭐 그렇다는 검사들한테 아니 그러면 아니 검찰총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니까 국무위원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의 그 모든 그 사기를 당신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민폐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대답해 보세요 하니까 자존심 엄청 상한 거지. 할 말 없다고 했죠. 그때부터 몰랐어요. 최강호 의원님 직진, 오직 직진. 오로지 직진. 예, 법정에서도 직진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 하실 때 좀 변호사란 게 검사한테도 눈치 보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판사 비리도 맞추고 근데 법정에서도 직진. 예, 검사한테 뭐 저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나 이런 거 그렇지. 표정과 말에 다 보여주시는.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쟤네들은 얼마나 밉겠어요. 반박도 못 하겠어. 막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니까 우리 또 민주개혁진영의 그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것, 그들이 또 기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아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해서 쭉 이렇게 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많은 게 아직 한명숙 전 총리도 재심이 안 됐고 여전히 지금 뇌물을 받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제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네네. 검찰의 첩자로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놈. 네. 박형철을 왜 기용하셨어요? 그 점은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냥 조폭한테 순진한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너무 솔직한 거지. 그리고 윤석열을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했냐, 뭐 또 누가 힘을 써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 물론 뭐 방송에서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윤석열 덕분에 70년 검찰의 역사의 그 민낯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기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윤석열이 일단 기수가 많이 낮고 하니까 윤석열을 기용하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기용을 하면 이 검찰 내부의 상층부에 이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갈 테니까 무혈 입성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들은 거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김태우 감찰반원하고 싹 검찰에 알려준 거죠. 수사 단서를 주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있는 관청에서 무슨 수사를 당하게 된다 이러면은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싹 보고도 안 하고 휴가를 내고 검찰청에 가서 자기가 검사들이 원하는 그림을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주고 그리고는 청와대에는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사표를 쓰고 그래서 김종원 민정수석이 그래도 뭐 송별회는 해줘야겠다고 불렀더니 악어의 눈물을 흘렸대요. 거기서. 정말. 그러고서 또 검찰을 배신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빼줄 줄 알았는데 기소되니까 이제 또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우리 검사들이 이제 변호사신데. 아니 검사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띠떼끼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사실 작은 물결이 저는 큰 물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뭐 주제 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첫 학교가 문과예요. 동문과. 그래서 문과 출신이어서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졸필입니다만은 좁은 길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다 말했는데 다 뭘 더 말해? 네, 이걸 읽어드릴게요. 네. 자, 배경음악 되나요? 안 되죠? 네, 읽어드릴게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지독하게 외롭고 힘든 좁은 길. 내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좁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다. 많은 이들은 크고 넓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진정 옳은 길이라 여길 때 좁은 길을 선택한다. 지독하게 외로울 게다. 지독하게 힘들 게다. 지독하게 어려울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그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 둘, 늘어난다. 그것이 작은 파동이 되고 급기야 거대한 물결이 된다. 마침내 그 길은 함께 걷는 큰 길이 된다. 외롭지 마시라. 지치지 마시라. 우리가 함께하면 마침내 그 길은 대로가 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다. 이런 글이었어요. 예, 저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쉽고 재밌습니다. 네, 정말 싫어요. 네. 쉽고 재밌습니다. 뭐 딱딱하지 않습니다. 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공수처, 뭐 이런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쉽고 재밌는, 네,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예. 맞아요.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필요한지. 싹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건 뭐죠? 네, 윤짜장 구속송. 아, 진짜 딱 어울립니다. 네, 이제 10일이면 기회를 드리고 바람대로 딱 되는 만큼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현정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안녕.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벙커워진 너한테 좀 노래 다 따져봐. 끝나면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곳이 감옥인 걸 알게 될 거야. 야야야. 종료했어요. 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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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나경원 황교안 데리고 아차차 장모님도 모시고. 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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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한동훈이라 한방에 사르는 어쩔까요? 윤짜장은 박근혜에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보내지. 윤짜장은 박근혜, 윤짜장은 박근혜에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보내지. 박수! 윤짜장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나경원 황교안 데리고 아차차 장모님도 모시고. 윤짜장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너무 사랑하는 한동훈이랑 한방에 살아. 윤짜장은 박근혜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보내지. 윤짜장은 박근혜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고고 see.
오라.